안녕하세요. 진행자 핫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병건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인도, 부당이득,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황은 이렇습니다. 자, 제 땅에 있는 수목을 사셨으면 수목도 수거해 가시고 돈도 주셔야지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아무것도 이행을 안 하십니까? 아니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아니면 법대로 하시던가. 법대로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사안은 이제 제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피고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수목도 수거하지 않는 상황이었죠.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그 수목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버린다면 형법상의 손괴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. 네. 다만 이제 민법상으로는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이 피고에 대해서 그 수목을 수거하고 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네네네. 그러면 지금 일부 계약금은 걸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? 그렇죠. 그리고 일부를 내지 않으셨어요. 그렇죠? 네네. 나무를 하나도 안 가져가신 상황인 건가요? 아닙니다. 처음에 계약금을 내시고 또 중도금까지는 내셨어요. 그래서 중도금까지 낸 상황에서 일부는 가져가셨는데 나머지 이제 잔금 지급 부분은 이행을 안 하고 계셨던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일부는 본인의 땅에 나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사실은 나무를 파셨다는 거는 이 땅에 뭘 하고 싶으시거나 목적이 있으셔서 이제 파신 건데 네. 주인 마음대로 남아있는 나무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? 네. 그렇죠. 일단 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었던 나무를 판매하고 남은 이제 나머지 토지를 개발을 해서 다른 어떤 이익을 취득하고 싶었던 상황인 거고, 다만 법률상으로 우리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명인 방법을 취해서 매매를 한 상태에서는 이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임의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한다거나 훼손을 하면 오히려 제가 손괴죄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.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.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변호사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나무를 가져가신 분은 왜 나무를 가져가시지 않았던 거예요? 어떤 직종에 계신 분이? 그분은 이제 종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매매 계약 중간에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이제 그 나무를 매수해서 다른 곳으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그 계약이 무산되거나 잘못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나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잔금 지급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 납품은 이미 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 나무는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는 것입니다. 이게 법대로 하라고 아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사실 법대로라면 땅 주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. 맞습니다. 변호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? 자,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땅 주인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식하거나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시간과 비용은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저를 찾아온 원고에게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. 일단 명인 방법을 갖추어서 이 수목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수목을 수거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계약상 정한 잔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인 방법을 통해서 이 수목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면 그 잔금 지급 기한과 이 수목을 수거하기로 한 그 기한 이후부터는 이 땅에 대한 불법 점유가 성립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이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
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소송을 네. 진행했던 사안입니다. 네. 여기서 명인 방법이란 무엇인가요? 자, 명인 방법이란 우리 건물 말고 토지상에 정착해 있는 뭐 수목이나 공작물 등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수목이나 공작물 등은 일단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토지의 일부분으로 네. 봅니다. 일단. 네. 그런데 토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위에 정착물이나 수목을 매도할 수도 있겠죠. 네. 바로 이 사안처럼. 이럴 때 바로 이 토지상의 수목이나 정착물을 특정해서 매매 목적물로 삼는 방법, 공시하는 방법을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. 아하, 네. 그러면 이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승소까지 가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일단 처음에는 이 제소유죠. 원고 소유의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는 그 수목을 특정을 해야 하고요. 그 수량과 범위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. 네.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법원의 측량감정 절차이고요. 그리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월 차임으로 산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차임 감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찾아오셨을 때 일단 소장을 제기했습니다. 아까 수목수거, 토지인도, 부당이득 반환 청구, 그리고 네. 잔금 지급을 네.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법원의 감정 절차, 아까 말씀드린 측량 감정, 그리고 임료 감정 절차를 통해서 범위 특정, 그리고 부당이득금 특정을 했고, 그다음 재판을 몇 차례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소장을 제시를 하고 측량 임료 감정을 거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승소를 하셨군요. 네. 총 걸리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? 감정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. 네. 그리고 재판은 약 1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승소하셨으니 다행입니다. 법대로 해서 어허. 모두 승소했습니다. 네. 법대로 하자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. 법을 잘 알고 하셔야 되겠죠. 그렇죠. 네.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법대로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. 되려 불리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법을 어기고 계셨던 부분이었습니다. 네. 법을 잘 알고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간혹 이런 경우에 방금 피고처럼 네.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 마음 약하신 분들은 당황을 하세요. 그렇죠. 네, 법대로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? 네. 오히려 이렇게 법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모르니까 많은데 이럴 때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먼저 해보시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구독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